안녕하세요. 맥케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베그젤마 일본 판매 허가 획득 소식이 이제 장전에 나왔죠.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약물이죠. 유럽에서 허가를 받고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허가를 받고, 이 단일 시장에서는 이제 일본 시장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일본 판매 허가 획득 소식이 장전에 나왔습니다. 26일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아바스틴, 로슈의 이제 아바스틴이 전 세계에서 한 8조 정도의 블록버스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베그젤마, 이 퍼스트 무브는 아닙니다. 이제 뭐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가 나온 지 좀 되었는데요. 이 셀트리온은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에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생산하면서 얻었던 이 공정 개선 관련되는 부분과 생산 효율을 통해서 이 가격의 어떤 이제 경쟁력으로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을 판매할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노동성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그래서 적응증은 이 전이선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이 아바스틴이 뭐 유방암에도 쓰이고, 기존에 이제 대장암 중심에서 폐암이라든지 유방암, 그 다음 뭐 교모세포종 이런 쪽으로도 뭐 확장이 되고 있을 만큼 적응증이 많은 어떤 이제 약물이라 보시면 되겠죠. 지난 이제 8월 달에는 EMA에서 CAMP에서 이제 그 승인 권고를 받고 이 빠르게 이제 EC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영국의 의약품 규제 당국인 MHRA에서도 베그젤마 관련해서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경쟁력이 가장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사실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주마가 다른 곳에서 보다는 일본에서는 이제 점유율이 좀 높거든요. 유방암, 위암 쪽으로 이제 쓰이는 허주마 관련되는 부분에 이어서 이제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일본 시장에 좀 안착을 시킨다면, 일본 시장이 전체 이제 8조 정도 중에서 1조 정도 하니까 한 10%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 단일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본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판매 허가 획득은 이후에 아바스틴 관련된 어떤 매출과 수익성 증대에 기대될 수 있는 어떤 그 재료가 나온 거죠. 그리고 베바시주맘 이제 아바스틴 단일 시장으로 두 번째 큰 시장이 일본에서 베그젤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주요국에서 이제 뭐 유럽, 그 다음에 영국, 일본에서 허가 획득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 연내에 미국 시장까지 이제 허가를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베그젤마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올해 내년도에 베그젤마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대를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이 베그젤마 관련된 어떤 매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여기 관련되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동일한 기사 소식들, 아바스틴,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영국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다른 데서는 이제 사실 허주마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크게 이렇게 다른 어떤 이제 제품 대비해서 점유율이 높은 편이 아닌데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높은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름 이제 허주마가. 그래서 베그젤마도 일본 시장의 어떤 기대감에서 조속적인 안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본 시장에서 허주마가 54% 어떤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바이오주 개발비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기사가 좀 있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을 작년 초에 이제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작년 이제 하반기에 유럽에서도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 변이 이슈에 대응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올해 이제 상반기에 국내에서도 이 공급이 좀 중단되면서 이 이제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개발에 들어갔던 어떤 비용이라든지 매출만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자산으로 삼았던 것들을 손상차손으로 좀 처리하는 어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레키로나 관련된 개발비를 대부분 이제 손실 처리하는 어떤 흐름에서 1분기에도 이제 그 영향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오미크론의 어떤 대응력에 입증하지 못하면서 시장성이 낮아서 200원에 달하는 어떤 비용을 이제 손실로 이제 반영을 했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 보통 이제 이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비용 관련되는 부분을 떨어내게 되면 실적단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IFRS 기준에서 6가지 조건을 이제 맞추면 기업이 어떤 유형자산에 처리할 때 이제 공장이나 기계장치처럼 이 자산으로 이제 일단은 분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요. 근데 이제 시장성을 이제 상실한다든지 임상에 실패하면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손상차손으로 이제 비용으로 떨기 때문에 실적에 이제 영향을 준다. 이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도 식약당국의 어떤 판매 승인 이후에 이제 개발비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처럼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개발 단계에서 이제 비용으로 왕창 떨어내기보다는 이제 자산으로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무리하게 이제 이 자산화 시키면 회계상으로 이제 논란이 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제 어느 단계에서 이제 자산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확률이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아야 이제 자산화가 되는 거고, 이게 낮아버리면 비용으로 이제 떨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난 23일 이제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보면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회계 논란이 이제 상반기에 있었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좀 어떻게 좀 돼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임상 1산 이제 성인 전에 이제 개발된 개발비도 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금 뭔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 회계상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제조업하고 이제 동일시하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제 지원하는 흐름으로 이제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기존에는 신약은 3상 이후,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1상 이후부터 이 자산할 수 있지만 이것도 조금 기준을 완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3상 이후에 절반, 바이오시밀러는 1상 이후에 60%가량을 신약당국이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대부분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대부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산화 관련되는 비중이 이제 이전에 보면 좀 높았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감독 지침으로 자산을 분류할 수 있는 개발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개발이 실패한다든지 성공이 안 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손상차손으로 잡는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이제 이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 부분들을 우려하는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를 이제 국가적으로 민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이제 비용이 투여되는 어떤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이 단기적인 어떤 그 일반 제조업 같은 비교로 해서 제약바이오를 하면 키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업계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고 자산 관련되는 평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팔릴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뭐 평가 손실로 안 떨어냈는데 이걸 떨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제약바이오에 또 이제 각 산업별로 이제 맞는 어떤 이제 회계가 있어야 되는데, 회계가 이걸 못 따라가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도 지금
현장에서도 이야기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이런 어떤 임상전의 어떤 자사나 관련되는 부분들, 이걸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뭐 지침에는 이런 이제 문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개발비 논란은 이제 셀트리온 한번 좀 이뤘던 어떤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아쉽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손실 부분으로 반영되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속 지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계열사 지분 담보로 이제 대출 관련되는 기사도 뭐 아침에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담보 관련되는 부분에 들어갔던 어떤 대출 금액 자체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한 26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아침에 또 호재가 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양봉으로 조금 이제 큰 양봉은 아닙니다. 지금 30분 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17만원대까지는 아직 못 갔고 16만원대 중반선에서 지금 주가가 시장도 지금 등락을 뭐 좀 개발하겠다가 플러스권 전환되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지금 오전장 내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도 방향성을 아직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원대 어떤 이제 지지 흐름을 나타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에서 거래량은 이제 그 오전장 어제보다는 좀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중에 어떤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는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데, 좀 지지 추가 하락보다는 좀 이제 하락에서 이제 플랫형으로 이제 하면서 방향을 모색하는 어떤 국면으로 좀 들어가는 어떤 흐름으로 보여지니까 옷장에도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좀 참조하시면서 17만원, 18만원대 어떤 저가 매력도에서 계속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기관들도 좀 매수세를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인데요. 자, 이런 수급이 시장에 대한 압박을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